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 우리 교양 강좌가 지난번 한번 건너뛰었죠. 백제 기행과 그 백제 관련된 역사 교양물을 번외편으로 내보내느라고 이 칭추전국과 글쓰기 강좌를 잠시 유예했습니다. 우리 진도를 따라오기가 벅찬 분들한테는 이 진도를 보충하는 기간이 되었겠지만, 이 강의를 기다리는 분한테는 조금 실망스러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넓은 그 양해를 구하면서 아까운 시간 바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논리적 오류, 이 강좌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유용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서 발견된 논리적 오류는, 발견이란 말이 조금 어폐가 있는데 50개가 좀 넘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자주 나타나는 순서대로 36가지 정도를 추려서 집중적으로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시저를 쓰러뜨린 것은 시저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요. 여러분은 시저 혼자 살고 만인은 다 노예로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시저가 죽고 만인이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시저의 사랑에는 눈물이, 행운에는 기쁨이, 용기에는 존경이, 그러나 야심에는 죽음이 있을 뿐이요. 이 중에 누구 노예 되기를 원하는 비열한 사람이 있어? 있다면 나서시오. 나는 그 사람에게 죄를 범했소. 자, 로마 시민이 되기를 싫어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 있다면 나서시오. 나는 그 사람에게 죄를 범했소.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나약한 자가 있어? 있다면 나서시오. 나는 그 사람에게 죄를 범했소. 자,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리겠소. 자, 방금 우리 김경화 선생님께서 읽은 글은 여러분들 브루투스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 브루투스가 줄리아스 시저를 이제 암살하고 죽이고 난 직후에 로마 시민에게 행한 연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이 셰익스피어작 줄리어스 시저에 나온 말인데, 어쨌든 이 연설을 듣고 나자 시저를 죽인 브루투스를 오히려 더 지지하는 이러한 여론이 조성이 됐습니다. 논의를 조금 이따 더 하기로 하고, 우선 두 번째 예문을 진정환 선생님이 또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눈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쏟아야 할 때요. 여러분은 모두 이 외투를 아실 겁니다. 나는 기억하오. 시저가 처음 이 외투를 입던 날을. 여름날 저녁 그의 막사에서였소. 너비족에 승리했던 그날. 보시오. 여기를 캐시어스의 단검이 찔렀소. 보시오. 이 틈은 가증할 캐스카가 낸 칼자국이오. 로마 시민 여러분, 이제 나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쓰러진 것이오. 자, 여러분들, 아까 이 브루투스의 연설을 듣고 시저는 죽였지만 브루투스는 무죄다 하고 넘어갔던 이 로마 시민들이 이번엔 이 안토니우스. 이 안토니우스의 이 반격 연설을 듣고 흥분해서 시저를 죽인 놈들, 반역자들을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이렇게 180도 달라집니다. 이런 게 이제 속된 말로 개돼지들의 속성인데, 말 그대로 바람보다도 빨리 누웠다가 바람보다도 빨리 일어난다는 어느 식구가 적용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로마 시민들은 이 브루투스의 연설을 듣고는 무죄다, 안토니우스의 연설을 듣고는 유죄다. 시저를 죽인 행위가 말 그대로 흔들리는 갈대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브루투스의 말을 듣고 그의
그가 제시한 이유를 다 받아들여도 그가 무죄라는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안토니우스의 심정을 다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가 말한 유죄라는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로마 시민들의 추론은 두 번 다 부당했습니다. 자, 일단 보십시오. 이 브루투스의 연설이건 안토니우스의 연설이건 공통점이 있다면 군중 심리에 호소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물론 논리적 오류는 한 번에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의 말에는 뭐 연민에 호소하는 오류, 흑백 논리의 오류, 이런 것이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군중 심리에 호소하는 오류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류에 이용당하면 정말로 오류에 빠지는 자는 오류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류에 속아 넘어가는 로마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류는 길고 인생은 짧다. 자, 인생은 짧고 오류는 길다. 자, 여러분들 로마의 숱한 영웅과 협객과 시민들은 지금 다 죽어 없어졌지만 이렇게 오류는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논리적 오류라는 것은 부당한 추론을 말합니다. 그런데 부당한 추론이라고 해서 다 오류는 아니에요. 한없이 많은 부당한 추론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유형별로 일반화해서 따로 논리적 오류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게 논리학이에요. 그런데 오류는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호소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도 오류를 범하거나 남의 오류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류를 방지할 수 있겠는가? 근본적 해결책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논리적 오류를 잘 알고 이 유형들을 익혀 놓으면 오류임을 간파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죠.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이 논리적 오류는 대부분 윤리나 도덕과는 무관합니다. 네. 논리적 오류를 이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논리적 오류를 이용했을 때 정작 논리적 오류를 범하는 사람은 이용자가 아니라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자, 거듭 얘기합니다만은 이 브루투스가 시저를 죽인 것은 무죄다 라고 된 논거들이 오류예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얘기했던 대로 군중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했어요. 자, 여러분들 안토니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류를 범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오류임을 알고 하는 경우가 있고 오류임을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류임을 알고 하는 경우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겁니다. 오류임을 모르고 하는 경우는 오류에 무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요. 아무튼 오류를 범하는 것은 기만 아니면 무지에 기인한다. 자, 여러분들 참 안타까워요. 정말 괜찮은 사람들도 이 논리적 오류를 몰라요. 최근 들어서 그 SNS에서 그 아주 좋은 글들을 쓰고, 한 그 작가 가운데 번역 작가인데 오진영 선생이 있는데 그분이 평소에 좋은 글을 쓰다가 최근에 이준석을 비판하는 거라서 이준석 저는 성상납을 안 했다는 증거를 대면 될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조국한테도 조국이 네가 이 서류를 위조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면 됐지 뭘 말이 이렇게 많냐. 그런 것도 다 논리적 오류예요. 그런 것들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주장을 할 때 논리적 오류를 사용하면 그 올바른 주장의 가치가 퇴색해요.
방금 얘기한 오류들은 이제 제가 설명할 시간이 있겠는데 무지에 호소하는 이제 오류가 되겠어요. 왜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는 있지만 어떤 일이 없었다는 것을 논증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첫째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오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 남을 기만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죠. 남에게 기만당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겠죠. 네. 그렇다면 논리적 오류를 저와 함께 익혀야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오류를 보겠습니다. 순환 논점의 오류. 추론에는 근거와 결론이 다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근거는 없이 교묘하게 표현을 바꾸어 결론만 반복하기 때문에 논점이 순환한다고 하여 이런 명칭이 붙은 것이다. 자, 봅시다. 여기서 순환, 논점이 순환된다. 헛돈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근거가 있고 결론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근거라고 된다는 것이 알고 보니까 결론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결론만 반복하는 오류이고, 달리 얘기하면 근거가 없는 오류죠. 예문을 봅시다. 네. 질문. 당신은 왜 선거에 패했나요? 답변. 그야 충분히 표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선거에서 패했어요. 표를 얻지 못한 거. 이건 말을 바꾸면 선거에서 패한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선거에서 왜 졌냐? 선거에서 졌기 때문이다. 결국은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만 순환하고 있죠? 네. 이게 순환 논점의 오류입니다. 자, 다른 예문을 하나 봅시다. 임금 피크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임금 피크제는 나쁜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오류입니다.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철폐되어야 된다. 네. 그거 나쁘니까 자, 이것도 결론을 좀 변형시켰을 뿐이지 이 순환 논점의 오류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 순환 논점의 오류는 듣는 사람들 아주 짜증나게 만듭니다. 나는 멋진 사람이야. 네가 어디가 그렇게 멋져? 나는 매력적이잖아. 그래? 나는 매력적이야. 왜? 멋지니까. 자, 멋지다. 매력적이다. 멋지다. 매력적이다. 막. 쓸데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순환 논증의 오류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오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류 공부를 좀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이 오류에 대해서 좀 이 숙지하는 이 시간이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오류는 자가당착의 오류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예문이 없습니다. 예문이 없으니까 미안합니다. 이 자가당착이라는 것은 부자로 얘기하면 뭐죠? 자가당착. 앞뒤 모순. 그렇죠. 모순이죠. 이 모순이라는 것은 이거 한자어죠. 그래서 모는 창입니다. 순은 방패예요. 옛날 중국 초나라일 겁니다. 아마 초나라의 시장에서 이 장사꾼이 있었는데 이 장사꾼은 어느 날 이 창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창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창이라서 어떤 방패도 뚫어버립니다. 했어. 근데 그 다음 날은 방패를 갖고 나와가지고 이 방패는 너무나 강한 방패라서 어떤 창도 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속 이틀 지켜봤던 한 소비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물었어. 당신의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 것이오? 제가 이거 잘 아는 얘기인데 제가 좀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모순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자가당착의 오류도 의외로 많이 범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신문의 글, 칼럼 같은 거, 뭐 지식인들의 칼럼, 또는 언론인의 칼럼, 대학 교수의 칼럼 같은 걸 보면 어떤 대상을 계속 비판해요. 네. 비난하고. 그러고 나서 겨우 한다는 말이 마지막 가서 그렇다고 해서 나는 비난하는 게 아니다. 실컷 비난해놓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웃기는 글이에요. 제발 이런 걸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런 게 다 자가당착의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하면서 네가 나쁜 얘기를 한참 해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 이 오류만 속죄해도 이 말싸움할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음에 전권 부정의 오류가 있네요. 네. 전권 부정의 오류. 혹시 예문이 있습니까? 네. 네.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그런데 비가 왔다. 그러므로 땅이 젖었다. 자, 여기서 전권이니까 앞에 조건이죠. 네. 앞에 조건은 이제 부정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은 전권이고 이것은 후권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if 문장입니다. 가정문입니다. 자, 그런데 비가 왔다. 이건 전권은 부정했습니까? 긍정했습니까? 이건 긍정했죠. 그러므로 땅이 젖었다. 이것은 오류가 아니고 네. 이건 정당한 가원 3단론법으로 지난번 수업 시간에 제가 한번 다뤘던 겁니다. 네. 이걸 다뤄야지 이제 그 다음 정권 부정의 오류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정권 부정의 오류. 이게 또 예문이 없습니까? 자, 여기서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오겠네요. 안 나오나요? 자, 그러면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자, 여기에서 네. 만약 이것을 비가 오지 않았다 해보세요. 비가 안 왔다. 자, 그러면 전권을 부정했죠? 부정했어요. 그럼 어떤 결론이 나와요? 땅이 젖지 그러므로 않았다. 땅이 안 젖었다. 이건 오류입니다. 전권을 부정했어요. 비가 안 왔다고 해서 100% 땅이 안 젖었냐? 그런 건 아니죠. 네, 물을 뿌리면 젖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눈이 왔다가 녹으면 젖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오르냐 하고 물어보면 비가 오지 않아도 땅이 젖을 수 있으므로 이게 오류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유식한 채하고 글을 쓰는 사람 중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제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 오류를 전권 부정의 오류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류의 이치를 이해하고 예문 하나 정도를 기억하면 이 오류 공부가 끝나는 겁니다. 자, 이번엔 그 다음 오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후권 긍정의 오류. 후권 긍정의 오류입니다. 네. 후권을 긍정했다. 비가 자, 오면 이건 땅이 전권이죠. 네. 그 다음 땅이 젖는다 후권이죠. 네. 그런데 땅이 젖었다 해서 이 후권을 긍정했어요. 그러므로 비가 온 것이다. 이것도 오류가 발생합니다. 네.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전권 부정의 오류와 똑같습니다. 네. 왜? 땅이 젖으려면 꼭 비가 와야만 되는 건 아니니까. 자, 마지막으로 선지 긍정 또는 선언지 긍정의 오류를 보겠습니다. 네. 자, 성명서를 발표한 사람은 원내대표이거나 사무총장이다. 그런데 성명서는 원내대표가 발표했다. 그러므로 성명서를 발표한 사람은 사무총장이 아니다. 여기서 성명서를 발표한 사람은 원내대표다. 이건 이제 선지 또는 선언지입니다. 사무총장이다. 이건 두 번째 선지 또는 선언지예요. 자, 그런데 성명서는 원내대표가 발표했어요.
선지 하나를 긍정했죠. 네. 그리고 성명서를 발표한 사람은 사무총장이 아니다. 두 번째 선지를 부정했죠. 자, 이거 오류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오류가 아니죠. 맞아요. 이건 정당한 추론입니다. 정당! 이렇게. 자, 그러면 다른 예문을 하나 보시죠. 사회주의는 없는데. 아, 없어요? 네. 이것만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요것만 자, 그러면 있습니다. 제가, 선지 긍정의 오류. 요거 네. 한번 봅시다. 그녀를 유혹한 사내는 미남이든지 두뇌가 우수할 것이다. 그녀를 유혹하는 사내는 미남이다. 그러므로 그녀를 유혹한 사내는 두뇌가 우수하지 않다. 자, 미남은 제1선언지예요. 그 다음, 두뇌가 우수하다는 제2선언지입니다. 선지 하나를 긍정했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선지 하나를 부정했습니다. 자, 이거 오류입니까? 오류 아닙니까? 오류입니다. 이거 오류입니다. 왜? 미남일 수도 있고 둘 다 머리가 있어.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우수할 수도 있어요. 아까 사무총장일 수도 있고 원내 총무일 수는 없어요. 원내 총무이면서 직무대행일 수는 있지만 원내 총무이면서 사무총장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오류가 아니었는데 왜 지금은 오류냐? 문제는 이 든지에 있습니다. 네. 든지는 우리말 다른 거로 바꾸면 거나 영어로 바꾸면 OR입니다. 근데 바로 이 OR에는 이것 아니면 저것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 얼터너티브에서 베타성의 OR이 있고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는 포괄성의 OR이 있습니다. 선언지 긍정 즉 선언 3단 논법은 이 OR이 베타성일 때는 성립하는 정당한 추론이에요. 그러나 포괄적일 때는 성립이 불가능한 이건 오류가 발생한다 그겁니다. 그는 사회주의자거나 기독교 신자다. 그런데 그는 사회주의자다 기독교 신자가 아니다 하면 역시 오류입니다. 네. 사회주의자이면서 동시에 드문 예지만 기독교 신자일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려면 사실 이거 똑같은 단어인데 거나 든지 뜻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그 선지 긍정의 오류가 되겠는데 지금 오늘 간단히 얘기한 이 5개의 오류는 이 논증의 전체 틀이 다 잘못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건 그냥 그냥 들어만 두세요. 형식적 오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오류는 크게 둘로 나누면 형식적 오류와 비형식적 오류가 있어요. 자, 오늘 36개 오류 중에서 5개를 지금 나갔습니다. 네. 오늘은 짧게 글쓰기 강좌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른 프로그램의 이 방송 일정이 겹쳐가지고 스튜디오 사정으로 이 단축 수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단축 수업이라고 하면 대단히 좋아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